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식TV USA 제임스 보식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1000명의 월 천불 검토 LA 카운티 기본소득 추진하고 있고요. 불가사의 해저농장 서클 즉 콥서클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 호주 전문가 75년 만에 잃어버린 비행기 원인 해결에 도전했다는 사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00명의 월 천불 검토 LA 카운티 기본소득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8일 슈퍼바이저 위원회 표결인데요. LA 카운티가 1000명에게 매월 $1000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13일 LA 타임즈에 따르면 홀리 미첼과 쉴라 코엘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3년 동안 1000명에게 월 $1000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현실화된다면 LA 카운티는 전국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가장 큰 카운티가 될 전망입니다. 미첼과 코엘 슈퍼바이저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들을 실패하게 한 것은 사회 경제 구조 그리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불평등과 접근성 부족이다라고 프로그램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7년 내 교도소에 수감됐다 석방된 저소득층 여성들,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젊은층,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LA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오는 18일 정식 안건으로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만약 통과되면 우선 LA 카운티 CEO는 60일 이내에 기본소득 보장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LA 카운티는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최소 $3600만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가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통과되면 우선 LA 카운티 CEO는 60일 이내에 기본소득 보장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LA 카운티는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최소 $3600만 추가 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비로운 해저농장 서클, 즉 콥서클의 비밀. 덴마크 해안에서 발견된 불가사의한 해저 서클은 외계인이나 괴물 바다수족, 거미나 외계 생물체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 고리는 독성이 있는 황화물이 해저에 코팅된 진흙 속에 박혀서 생성이 된 결과입니다. 수중 크롭서클의 사진은 2008년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것들을 크롭서클이나 요정 반지, 때로는 봄철 잔디밭에 발견되어지는 작은 곰팡이 무늬에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수중고리가 무엇인지 왜 그곳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름이 거의 50피트나 됩니다. 혹시 2차 세계대전 때 폭파된 폭탄이 만든 분화구가 아니었을까요? 2011년 과학자들은 그 고리들이 작은 물고기와 다양한 각각류들이 서식하는 해초의 토착정인 장어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작년 말 이 불가사의한 원을 연구한 결과 연구팀은 장어풀과 해저 황화물이 상호작용해 신비한 조각을 조각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장어풀은 바깥쪽으로 방사성 패턴으로 자라나고 크고 둥근 풀 카펫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풀들이 자라고 얕은 물을 채우면 그들은 보통 해저에서 계속 움직이는 진흙을 움켜쥐고 박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화불포와 진흙이 장어풀 주변에 쌓이면서 독은 원 중앙에 있는 더 오래되고 약한 풀부터 죽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독이 그들의 중심을 파내면서 뱀장어 풀밭은 고리처럼 모양을 형성하고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깊고 호수를 덮고 있는 얼음이든 거미가 뿜어내는 거미줄인 실크로 만들어졌든 이런 것들이 특이한 모양으로 자연에 나타날 때 음모와 당혹감을 주는 모양들 중 하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 호주 전문가 75년 만에 잃어버린 비행기 원인 해결에 도전. 악명 높은 버뮤다 삼각지대에 항공기 5대와 승무원 1000원이 사라진 지 75년 만에 호주의 한 연구원이 이 미스터리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1945년 12월 5일 미 해군 어뢰 폭격기 플라이트 19 5대가 플로리다 기지에서 일상적인 훈련 임무를 띠고 이륙했습니다. 그러나 이륙한 지 불과 몇 시간 안에 모든 14명의 조종사와 승무원과 항공기는
400만 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수역인 버뮤다 삼각지대에 진입하고 항로를 이동하다 미국 남동부 해안 버뮤다 푸에르토리코와 접한 곳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들을 찾기 위해 파견된 구조 비행기 또한 조종사 및 승무원 13명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간 이 구간을 날랐던 조종사들은 폭풍과 몰아치는 날씨 때문에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아 비행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무전을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주 조종사였던 찰스 테일러 비행사령관은 마지막 교신에서 거대한 백색 파도로 진입하고 있다며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다고 마지막 교신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물은 녹색이고 흰색은 더 이상 없습니다. 19편의 수수께끼, 즉 잃어버린 순찰대가 알려졌고 이후 같은 수역 위로 비행기와 배가 사라진 후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대중들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불가사의한 이 버뮤다 삼각지의 이야기들은 순식간에 대중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호주의 연구원인 셰인 세리티, 9.com.au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초자연적이거나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한 카더라식의 설명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들의 실종 원인에 대한 엉뚱한 추측들 중에는 UFO와 심지어 사라진 전설의 수중도시 아틀란틱3 수중도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수년간 음모론자들은 이 사건을 원인불명으로 규정한 미 해군의 공식 보고에 고무되어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퀸즐랜드 그린피스 대학의 세터리 씨는 19편의 비행기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풀어내려면 먼저 논리적으로 종합해보기 위한 비판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한다. 무엇이 무엇의 원인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거나 만약 무엇이 완전히 신비롭게 보인다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세트리 씨는 우리가 생각 못했던 다른 요소들에서 답을 찾는 것이 더욱더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바깥 날씨가 어두워지고 날씨가 바뀌면서 테일러가 비행기를 엉뚱한 곳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테일러는 비행 중에 길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태평양에서 2번이나 비당 착륙하여 구조했었답니다. 19편이 비행한 그루만펀대 어뢰 폭격기는 해상에 착륙하면 1분도 안 돼 침몰되는 걸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일단 넓은 바다에 가라앉으면 그들은 종종 다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 사라진 말레이 항공 NH370편 실종 사고에서도 소량의 항공기 잔해만 발견됐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주요 요인은 19편 비행기의 조종사들이 아직 많이 미숙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조종사의 대부분은 훈련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야간 비행 조종이나 악천 후 조종 시 필요한 모든 항공기 기구들을 사용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경험도 전무했습니다. 세터리 씨는 또한 연구 결과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된 선박과 항공기 수가 다른 해양 지역보다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000대의 항공기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해서 990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나머지 10대는 초자연적인 경우였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모른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정말 명언이고 요즘같이 어수선한 시기에 등대와 같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오늘 토요일 방송을 마칩니다. 좋은 토요일 하루 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모른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 보식TV USA 제임스 보식이었습니다. 안녕.